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벌써 여러분 반은 끝냈어요. 이제 반만 하면 되네. 그죠? 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잘 해야 합니다. 잘. 자, 오늘 첫 시간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학원들이 여러 곳 있지만, 여기 보면, 합격률이 매우 높은 학원이에요, 이 학원이.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강사진들도 다 훌륭하시고, 지금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3일간 강의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하신 선생님들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도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전 수업에서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어떻게 돼요? 자, 1차가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민법 이렇게 되시. 그 다음에 2차는 순서가 중개사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금년부터 이제 아니죠. 이제 내년 이제 시험이 이제 두 번째 되겠는데 금년 맞죠? 아직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금년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작년에는 1차, 2차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두 교시로 나눴었는데요. 이번엔 3교시로 나눠져요. 그래서 1차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2차 1, 2교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평소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저런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 이름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유인물이 적혀 있죠? 예, 저 사람은 자기 이름도 말 안 하고 표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저 이름은 부동산 학교 맡고 있는 한용호고요. 그 다음에 민법 요 두 과목이 1차인데 두 과목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과목일까요? 민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법이. 자,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1, 2월, 3, 4월까지 1차를 거의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법이 2 정도 한다면 학교는 1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체 4부로 쳤을 때 민법을 2배 정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민법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고 나야 이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공시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 여기도 40문제.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시법과 세법을 대해서 40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3분의 2 정도, 여기 3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12문제고 여기 28문제인가요?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에 세법이 좀 어려웠어요. 시험을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항상 이 공시법, 세법에서 득점을 하는 파트가 세법하고 공시법 중에 지적법인데 이번에 세법이 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여기 우리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출신 수험생들은 세법에 득점을 많이 했다고 제가 지금 들었어요.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들어보니까 세법 점수를 많이 득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 학원에서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지금 작년보다는 합격률이 대부분 한 20% 30%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더 많이 지금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주가 좀 상당히 강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욕망이 아주 강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요. 여기 1번부터 40번까지. 여기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교시인 거야. 한 교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1번부터 80번까지 매겨져 있는데 제1과목 그리고 부동산학개론 40번까지, 2과목 그래가지고 민법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예요. 시험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1부터 40 그리고 41부터 80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1부터 40 이렇게 돼요. 교시가 나눠져요. 이렇게. 이거는 한 번만 보고요. 1교시, 2교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나눠졌으니까 이것만 평균 내거나 그게 아니에요. 다 해서 평균 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2차 이 전체가 평균을 내서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과락 40점. 과목당 과락 40점을 못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평균 60점이 넘어야 한다. 그건 여러분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1차, 2차로 나눠졌을 때는 1차 합격자 한해서 2차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시나 뭐 간평사나 회계사나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근데 중개사 시험 참석 인원은 엄청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1, 2차로 나눠서 하게 되면 지나치게 행정력이 많이 소비돼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기차로서 좀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원래 나누어 치러야 하지만 같은 날 치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1차 시험 보고 원래 합격해야 2차를 보지만 행운인 게 뭐예요? 바로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1차가 합격해서 점수가 되면 2차 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1차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의미 있어요? 2차 점수? 의미 없어요. 이게. 자,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에서 푸는 것은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먼저 기본 이론이 충실해야 돼요. 그런가요? 기본 이론이 충실해요. 자, 유의물 보도록 합니다. 지금 첫째, 어디에 충실하자? 기본 이론에 충실하자. 말씀드린 바 1번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객관식 시험인 건 맞지만 찍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해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들어갈게요. 자, 생소한 용어 밑줄 그어봐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슨 교재 같은 거 밑줄 그어라면 그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생소한 용어. 처음에 막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다음 장을 넘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다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습성을 가지신 분들은 학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재수, 삼수가 아니라 장수 될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 뒤로 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과목에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알겠죠? 쭉쭉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헌책방에 가면 수험서, 이런 그 중고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보면요. 대부분 헌책들은 특징이 5분의 1 이내 앞쪽만 시커매요. 앞에만 시커멓다고. 왜 그랬을까요? 중도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못 넘어간 거예요. 뒤로. 그래서 나는 이런 습성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야 속이 시원한 스타일.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 장수생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습성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말이야,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이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문제 풀 거야. 근데 이론이 정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장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서 푸는 것은 문제예요, 이론이에요? 문제예요. 이론을 공부하면 바로 이론을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평소에 익혀야 합니다. 평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 접근 이야기 나오죠? 맞습니까? 자, 시험지에 푸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4번 아까 강조했던 게 있죠? 위쪽에 올라가 봐요. 4번 민법 나와 있나요? 뭐라 돼 있어요? 모든 법률 해석이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 그리고 2차 문제 이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학교는 시간에는 음료수를 두지 않아도 좋아. 내가 사 먹으면 돼. 민법 시간은 반드시 음료수. 알았습니까? 민법 시간에 잘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당락을 좌우하는 선생님 누구예요? 민법. 그렇게 하니까 약간 자괴감이 들려고 그러네. 사실이니까 민법이 중요합니다. 민법 선생님하고 하여간 친해지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친절하니까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뭐라 돼 있어요? 기출문제. 두 번째 단원별 예상문제. 세 번째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문제가 세 가지 타입으로 다뤄지는데 기출문제가 무슨 뜻일까요?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이미 출제됐던 문제. 그게 뭐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예상문제는 우리 7, 8월 달에 이따가 커리큘럼 제가 적어드릴 텐데 7, 8월 달에 올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는 대개 이제 3월 달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8번 정도 시행을 할 겁니다. 한 8번 정도. 확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3월부터 해서 매월 말쯤에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유인물. 저기 받아올 때 뒤에 있어요. 뒤에. 유인물. 제가 유인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했죠? 유인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12월은 유인물이 거의 없겠지만 1, 2월 달이 되면 유인물이 계속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뒤에 오시자마자 저 책상 위에 유인물이 있는가 보고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기출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 그 기본서를 보시면 나중에 지금 11월 12월 가지 말고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론 밑에 문제들이 되게 좀 있어요. 기출문제 일부가. 그러면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되고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저를 봐요. 이론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알았어요? 뭘 됐어. 그냥 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라 했어요? 넘겨야 돼. 넘길 수 있는. 자, 이 한 장을 넘기는데 봄부터 서쪽서로 그렇게 오르나 보다? 안 넘어가 이걸 못 넘기는 거야 이걸. 책을 말이 앞에만 끄덕대다가 말이지 그냥 살판 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가볍고 무겁고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그러는 거. 그걸 줄여주는 것이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결석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같이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둘째의 2번을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린다 그랬죠? 자, 이게 독특합니다. 뭐냐면 자, 갑을병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갑하고 을은 맞지만 병은 틀려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갑과 을은 틀렸는데 병만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거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어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틀리면 그 틀리는 문제는 나만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틀린지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 받을 때 의사가 질문하죠. 근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진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증상을 가지고 유추해 가는 거고요. 정밀검사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그래서 출제된 문제가 자꾸 틀리면 나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일반화된 것들이에요. 개성이 강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점수를 득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독특하고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듣겠지만 시험에는 불리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일반화 시켜야 돼요. 일반화.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특이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1월부터는 이제 그 매주 오시면요, 이미 그 학습했던 것을 복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유물을 놔두면 그걸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들 문제를 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 학습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 커리큘럼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커리큘럼.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도록 합니다. 자, 11월, 12월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입문서 있죠? 입문서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이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주마간상격으로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말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싹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기본서를 받게 돼요. 기본서. 자, 1월 달에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서인데,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이때부터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때부터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법률 개정이에요. 자, 12월 말 이때쯤 되면 정기 국회가 입법 예고됐던 걸 막 통과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바뀔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만듭니다. 미리. 자, 미리 인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 통과되거나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인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2월 말쯤에 책이 막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입문서는 법률 개정과 크게 상관이 없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서는 개정된 다음에 나오면 어때요? 쓰기 힘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법 같은 경우, 세법 같은 경우 중간에 또 개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교수님들이 개정 사항들 또 비교 대조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책만 사가지고 1월달에 책을 사가지고 10월달까지 시험 볼 때까지 법률 개정 사항을 모르고 시험장에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저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찍어놓은 게 몇 달 전 거고 막 그래요. 끝장이에요. 끝장.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국에 오프라인, 온라인 말고 동영상 강의 말고 오프라인 최대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새롬에서 파견된 선생님 직접 강의하는 오프라인 하고는 유일하게 새롬이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까? 뭐 TV, 뭐 방송, 뭐 광고하는 거 다 온라인이냐? 막 몇 달 전에 찍은 거 이런 거 올리거나 좀 늦거나 막 그래요. 실제로 선생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용입니다. 거의. 그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오프라인 가장 많은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새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프라인 학원 시스템이 뭐예요? 새롬입니다. 새롬. 직접 선생님들 파견합니다. 다른 학원들은 안 그래요. 주변에 있는 뭐 방문각이나 그다음에 에듀나 이런 데는요, 아니에요. 거기 소속된 선생님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 동영상만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제주도 빼고요, 다 가요. 선생님들이 직접 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보는 거하고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준수해서 강의를 듣는 습성도 중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어떻게 해요? TV도 동시에 켜죠. 황급변 내 인생도 봐야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설거지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얘는 찡찡대고 남편 소리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강의의 그 맹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게 수업을 빼먹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저걸 주로 해서는 안 돼요. 결석하지 말자. 항상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마다 교회 가시는 분이 있죠? 그냥 몰아서 1년에 한 번 가지 뭐하러 매주 갑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그렇죠? 충전을 해야 해요. 충전을. 그런 곳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항상 여기 와서 여러분 충전해서 가야 합니다. 길을 받아가야 돼요. 앞으로 학교는 시간은 부흥해야 무조건. 응?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작년에 그렇게 못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부흥회를 할까요? 부흥회. 막 박수 치고 노래까지 안 불러도
즐거운 시간이 돼야지. 무슨 뭐 이게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하기야 남편에게 죄를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집을 따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응? 그러나 기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본서를 이렇게 2달씩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선생님 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됐지. 동상 찍었을 텐데 이거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기본서가 두꺼워요. 책 한 권이 600여 페이지 돼요. 이걸 2달에 전 과목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내용 중에 여기서 밑그림 그렸고요. 거기에서 좀 더 기본적이로 이거 뭐야? 기본 과정이 있고요. 여기 정규 과정이 있고요. 심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3, 4월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여태가 이제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쪼개거나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3, 4월에 완성이 시키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여기 좀 완성을 시키고요. 5월에 완성시키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5, 6월에 만약에 따로 심화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적응력을 키우도록 이때가 이제 문제풀이거든요. 그렇죠? 좀 더 다듬어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때는 문제풀이. 자, 문제집. 단원별 예상 문제집 있죠? 이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9, 10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문제풀이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거의. 9, 10월은 뭘 하느냐? 동형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동형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동일한 형태의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시험지하고요. 우리 동형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시면 거기 있는 글자체, 종이 색깔만 빼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어요. 문제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새로움의 문제지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부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출판사는 좀 달라요. 좀. 근데 우리는 일부러 똑같이 만듭니다. 글자체도 같고 뭐 이런 틀도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요.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걸 대하면 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C콕테라는 게 있어요. C콕테. 이 C콕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학개론 C콕테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번에 그 시험 출제된 내용을 보니까 뭐 한 80% 이상은 나왔어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특이한 계산문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제자가 독창적인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것만 숙지한다면 8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는데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서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평소에 이걸 안 하면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돼지 목이 진주 목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걸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매년. 왜 매년 올까요? 학교를 못 했으니까. C콕테만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커리큘럼 중에 이 11월부터 오는 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 정도에 오거나 그럼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1차 합격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오면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때 오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때는 거의 막 합격할 수 있어요. 거의. 심각 문제 못 따면. 여러분이 좀 선택을 잘한 거예요. 11월부터 오시는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월 이후부터는 뭐가 있다?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죠?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어요. 잘 돼야 합니다. 1차를 합격, 2차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차 학교로 민법을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 끝내야 돼요. 1료까지. 이때는 전력을 다해서 뭐에 초점을 둬? 1차에. 민법과 학개론. 어떤 걸 더 많이 공부하고? 민법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되게 다 안 끝나면 이때는 3, 4월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언제까지? 3, 4월까지 1차를 끝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과목은 강의만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따라하기만 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적어도 이때부터 사실은 여기까지 1차를 끝내고 이때부터 2차를 시작해야 맞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병행하든가. 알았습니까? 자, 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1차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어?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봐요. 여기 1차고요. 2차 이렇게 있고.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구도 안 해줄 거예요. 자, 내가 1차 합격했고 2차도 점수 합격했어요. 그럼 이 사람 합격자 맞죠? 자, 1차는 점수가 됐지만 2차가 안 됐어요.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자격증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직까지 최종 합격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이런 경우 어때요?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둘 다 안 됐어요. 당연히 불합격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증을 받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을하고 병 중에 누가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 여기는 두 과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과목이에요. 훨씬 더 공부 분량이 얘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 요거 병이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을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을이. 자, 왜? 자, 여기는 1차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차가 100점 다 맞아요. 근데 1차가 점수가 안 돼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2차 100점 맞아봐야. 근데 여기 봐요. 1차 여기 한 평균 60점 계속 나와요. 그러면 2차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1차. 그러면 1, 2월이나 이제 3, 4월 이렇게, 특히 이제 3, 4월 돼가지고, 잘 봐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3, 4월 돼가지고, 1차는 점수가 되지만 2차가 안 되는 이런 분하고, 1차가 점수가 안 되고 2차는 100점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은 2차를 추가로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게 되지만, 이 사람은 2차를 포기하게 돼요. 1차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무슨 말 알겠죠? 1차가 안 나오면 2차를 포기한다니까? 1차도 안 나오는데 무슨 2차를 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거나 그 책이 헌책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중개사책이란 이런 책은 연도가 적혀있기 때문에 헌책방에 팔아봐야 안 돼요. 바로 폐지입니다. 폐지.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1차하고 2차 뭘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야 돼? 2월 말까지 일단 끝내려고 해라고요. 근데 못 끝낼 거야, 그럼 분명히. 에? 자, 이제 우리 이제 처음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볼펜 들어봅니다. 볼펜. 샤프나. 보면 볼펜 똑딱 소리 나죠? 눌러보면. 본인은 못 느끼지만 주위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 저분 그러는데, 자, 볼펜 똑딱거리거나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샤프 연필은 괜찮아요. 그래서 볼펜 보면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있는 거 있죠. 탁탁탁탁 뭐 이렇게 한다든가, 딱딱딱딱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피해 주니까. 자, 이제 조심합니다. 여기는 학원이에요. 학원. 아까 한 세 분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라? 1차를 정리해라. 그러면 자, 잘 봐요. 좀 더 할 이야기 있어요. 우리 학교로는 시험이 이렇게 난이도를 따져보면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요. 상중하. 근데 상이 30%, 중 한 40% 내외, 하 한 30% 내외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상요 해당하는 이 문제는 뭐 계산 문제라든가 예상치 못한 변형된 어떤 스타일 문제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계산 문제도 보면 정말 기본적인 계산 문제 있어요. 뭐 2 더하기 3꼴 5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만 알면 숫자만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는 우리가 득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계산 문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요거 봐요. 요 두 가지만 하면 몇 %예요? 70%죠? 이래도 우리는 넉넉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요런 데 너무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A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봐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1차 과목은 개론하고 민법하고 이렇게 있죠?
자, 갑이란 사람은 말이죠. 개론을 80점 맞았고요. 민법을 40점 맞았어요. 둘을 더하면 얼마죠? 120이죠. 평균을 낼 때는 개체수가 지금 두 개죠. 2로 나눠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60점. 이 사람 합격인 거죠? 네, 합격입니다. 합격이.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애기가 90점 더 맞았죠? 그리고 애기는 30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120점 2로 나누면 60인 건 맞지만 이것은 40점에 미달하니까. 그쵸? 평균은 60점이 넘었지만 이때는 불합격이라니까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을이고 병 한번 봐봐요. 병은 학교를 100점 맞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법은 40점 맞았어요. 그럼 140점 평균 내면 얼마예요? 70점. 이 사람 합격이죠? 합격이죠. 근데 봐요. 이렇게 하고 합격해서 자격증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한 10년 해야 돼요. 응? 10년 해도 안 돼. 학교를 100점 어떻게 맞아? 그러면 이 첫 번째 갑하고 요 병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니다. 학교이든 민법이든 80점을 넘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학교이든 민법이든 80점을 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점은 80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이상한데? 자, 2차는 안 그래요. 2차는 그렇지 않아요. 자, 2차 한번 봐봐요. 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건 40점, 요거 40점. 여기가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 100점. 그래야 180점 되고 3으로 나누면 60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중개사법은 100점을 맞을 때 의미가 있어요. 왜? 20점을 보태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학교는 100점 맞아봐야 보태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 2차 과목들은 100점을 맞으면 의미가 있지만 민법이나 학교로는 100점 맞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몇 점이 최고점이에요? 80점. 그러면 전략을 짜자고. 상중하 이런 타입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공략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 공략을 해야지. 시험장에 가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했냐면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쉬운 거 푸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보낸다고. 제발 어려운 거 풀지 말라고. 응? 40문제 딱 나오면 일단은 자 80점 맞으려면 20점 틀려도 되는 거죠. 몇 문제예요? 20점은 몇 문제일까요? 8문제입니다. 8문제인데 문제지를 딱 보면서 풀지 않아야 8문제가 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알았어요? 8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찍으면 맞는 경우도 있다. 5분의 1 확률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돼. 학교는 좁고 깊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넓고 얕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깊이 하면 평생 직업을 얻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하게 돼요.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들이 깊이 안 가르치고 어떨 때는 막 이걸 좀 스킵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다른 선생님이 이런 걸 말씀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은 이제 학교 선생님 되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안 해줬어요. 당연히 다른 선생님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다들. 이렇게까지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 1차하고 2차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고 민법은 최고점이 몇 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80점이에요. 100점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첫째 거기 봐요. 셋째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는 법 찾았나요? 거기 보니까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난이도 중하 70분 문제를 중점 공략한다. 어? 알겠습니까? 어디에 공략한다? 중하 문제 집중 공략. 그러면 내가 중하 스타일의 문제를
공략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다 맞을 수 있을까요? 틀릴 수 있겠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학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꼭 학습을 해요. 그래서 2번 보면 노트 작성 등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학집도 나오고 특강집도 있고 그래요. 불필요하게 무슨 책 뭐 노트 만들지 마세요. 자기가 적어서 집에 가서 보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왜 적었는지 그런 생각도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적은 글자 이상이 적은 거 나한테 가져와서 질문한다? 이게 뭘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지가 적은 걸. 글자체도 이상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노트 작성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1월 12월에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 교재는 2달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밑줄 쫙쫙 긋고 강의 들으면서 체크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1, 2월 달에 쓰는 교재는 6개월 써야 되니까 처음에 바로 볼펜을 긋지 않고 연필로 여러 표시했다가 나중에 볼펜, 칼라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단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무작정 다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책 전체를 다 밑줄 그으면 똑같이 밑줄 안 그은 것 같아져요. 다 그으면 안 그은 거가 똑같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만 그어야 돼요? 키워드 따라서 해요. 키워드에 중점을 두합니다. 키워드. 거기 보니까 2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학습을 뭐라고 해놨어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이 뭔가 봐요.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 배운 놈이 말이야 이런 얘기 듣잖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란 것은 그 배운 내용이 나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가져와서 공인중개사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 나눠줄게요. 중개업 해봐요. 뭘 알아야 하지? 아니 내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신발이 들어가지고 복권 당첨하듯이 직원들 다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없겠지만 그리고 자기를 땄단 말이야. 뭐 중개업 할 수 있어요? 뭘 알아야 하지. 뭘. 큰일 납니다. 중개사고 나는 거예요. 중개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 특수한 이런 그 용도의 이런 부동산 등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요. 학원법이 있거든요. 학원 설비 관한 법이 있는데 엄격해요 이게. 중개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건물을 샀는데 세상에 학원 인가가 안 나는 거야. 임대를 했거나 이럴 때. 그래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중개수수료가 문제입니까 지금? 보증금이 1억에다가 뭐 이게 벌써 이미 계약 다 끝났는데 끝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학원에 오는 것은 중개사 자격증은 다음 연도에 나올 건데 알았습니까? 중개사 자격증 다음 연도에 나올 건데 내가 중개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년에 중개사인데 나는 공인중개사 개업해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디서 배운다? 학원에서 배운다. 매일 올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수강료는 싸고 비싸고 싸고 입시보다 3분의 1 가격도 아니잖아. 전 세계 이렇게 싼 수강료 봤어요? 이렇게 양질의 선생이 와갖고 강의하는데 즐겁게 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 원주는 분위기가 합격률 좀 높은 좀 그런 시너지 효과 강한 곳인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 됐어요. 나는 새롬 행정고시대학에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등록금은 비싸고 저렴하고 교수들은 어떻고 훌륭하고 그런 대학에 내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 강의 받으러 가는 것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험생이 되신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 저기 부동산학과 이런 게 나온 애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식이 많아요. 부동산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강의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쓰러져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부동산학과 가봐요. 전액 장학생이야. 항상 탑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대학원 진학하신 분들 계시고 대학에 가시면 또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여기서 배운 게 다 그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 A 플러스에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을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올빼미형은 안 돼요. 시험은 오전에 봐요, 밤에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빨리 걷기 참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막 뛰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 무리 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릎에 무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걷는 거 있죠? 이렇게 해봤잖아. 응? 알겠죠? 가벼운 신발 신고 우리 나이 들수록 뛰는 거 위험해요. 무릎이. 그러니까 빨리 걷기 이런 거 좀 해서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4번하고 5번을 묶어봐요. 아까 제가 문제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기출문제 이야기 나와 있죠? 진도에 맞춰서 풀어본다. 알았습니까? 어디에 맞춰서 풀어본다? 진도에 맞춰서 풀어본다. 처음에는 문제를 푼다. 그냥 읽는다. 그냥 읽는다. 풀 능력이 안 되잖아. 그죠? 무조건 읽고 답 보고 해설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냐? 거기 밑줄 그어봅니다.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 끝에 출제 경향 밑줄, 출제 범위 밑줄, 문제 특성 밑줄.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느 범위까지 출제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타입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 40문제의 문제가 출제되면 50% 내외는 기출됐던 내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더라도. 왜? 27회까지 27번 출제를 했잖아. 40문제씩 27번 출제했다면 출제될 만한 거 거의 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와 상관없이 기출문제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10여 년 최근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수진들이 출제 경향을 다 파악을 해서 강의를 진행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국 모의고사. 이것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기 끝에 동그라미 2번 끝으로 가요. 시간 안배 밑줄, 답안 카드 작성 밑줄, 그것만 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7, 8월 문제풀이 끝나고 9월 정도 되어야 문제풀이 능력이 다 완성이 돼요. 근데 뭐 점수가 뭐 안 나온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뭐 점수 안 나오고. 그리고 주변을 묻지 마. 너 몇 점 맞았니? 너 이거 맞았니? 묻지 마. 제발. 당신이나 잘 하시면 돼요. 주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주의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돼요. 야, 그것도 틀리냐? 그러면 안 돼. 그건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합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저 카운터에 가고 환불 조치할 거예요. 아니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주위 사람들 기를 죽이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 학원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 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됐고요. 6번 들어갑니다. 이해됐다면 뭐 한다? 반복한다. 뭐가 살 길이다? 반복이 살 길이에요. 여기 봐요. 아까 봐요. 이것만 맞추면 우리 합격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망각하고 실수해서 그래요. 본지 오래되면 생각이 안 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알았습니까? 본지 오래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또 실수해. 제가 영어를 가끔 쓰거든요. 불치병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절대 치유가 안 된대요. 한 20년 가까이 그냥 그렇게 하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느냐고 그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하고 대화라고 하면 버벅댑니다. 그런 회화는 좀 약해. 그냥. 그래서 누구 미국 사람 지나간다고 좀 대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떠듬대. 자, 2번 주의할 게 있어요. 2번.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법 같은 거 만들어줘요. 에? 예를 들면 뭐 학교로 갔다면 드부 조장자 뭐 이런 거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데 사시지계면 뭐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사가 뭔지를 몰라. 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암기법을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해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첫째, 다시 암기법을 만들어주면 그 두 문자만 따서 그걸 외우게 되면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내 스스로 암기법을 만드는 것 썩 좋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해주는 것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해왔던 암기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을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검증이 많이 됐어요. 실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수들이 해주는 암기법을 따라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주변 수험생 말에 너무 민감해지지 말도록 합니다.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신 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런 당사자다, 그런 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듣는 처음 수험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합니다. 왜 학원에 또 오게 됐을까요? 기존에 해왔던 패턴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늦기 시작했거나. 근데 그 말을 따르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미 그 선배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그런 말을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험생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저 카운터 가시면 원장님하고 실장님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수진들에게 상담을 하도록. 알겠습니까? 절대 막 주위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료와 어울려야 합니다. 자, 첫째, 음주 가무를 너무 즐겨하는 사람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표현이 뭐예요? 아니에요. 너무가 문제예요. 너무 동그라미 쳐봐요. 음주 가무 안 하는 사람 없지. 근데 너무 한다면 너무. 매일 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하겠죠? 두 번째, 항상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 어떤 게 문제예요? 항상이 문제예요. 항상. 자, 살면서 불만이 없거나 부정적인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강의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이씨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해. 하루 종일 아이씨야 그냥. 진짜 뭐 그런 거 말이야. 이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긍정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부정의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허황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게 문제예요? 그렇지, 많이가 문제예요. 많이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뻥도 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한다. 그럼 사기꾼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료 수험생들을 지나치게 음해하는 사람. 어떤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음해가 문제입니다. 지나치든 안 지나치든 음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해를 끼치는 거잖아.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거 맞죠? 아니 나는 상관도 없는데 괜히 와갖고 나를 해 끼친 거야. 1, 2, 3번은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4번은 나에게 해를 주는 거니까.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괜히 막 그 죄인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합격해도 문제예요. 골치 아파요 그냥. 합격점 모임 와가지고 그냥 물 흐르뜨리고 그래.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합격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합격을 어쩌다 한단 말이에요. 짜증나 그냥. 이런 사람들 아주. 그 다음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주위 사람을 현혹시킨 사람. 이것도 심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과거에 무슨 어떤 공직에 어디 있었고 지금 뭘 하고 막 이런 폼 잡고 이런 분들 있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학습의 장소인데 학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학습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자꾸 이렇게 제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집중해서 합격을 해야 하니까. 우리 강사님 잘 따라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첫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진도 2시간 좀 하고 갈게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